700년. 이 숫자는 한 명의 왕이 만든 시간이 아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버텨낸 기록도 아니다. 700년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싸우고 패배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한 시간이다. 어떤 나라는 100년을 넘기지 못했고 어떤 제국은 눈부셨지만 짧았다. 그러나 고구려는 느리게, 거칠게, 그리고 끈질기게 남았다. 우리는 승리의 순간만 보지 않는다. 패배를 견딘 시간을 함께 본다. 이 이야기는 이긴 나라의 기록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나라의 기억이다. 신화는 늘 아름답게 시작된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다. 주몽은 태어났고 그의 재능은 숨길 수 없을 만큼 빨리 드러났다. 아직 어른의 활을 들기도 전 그는 관역을 마쳤다. 움직이는 표적을 망설임 없이 꿰뚫었다. 사람들은 감탄했지만 권력은 계산했다. 재능은 축복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불씨다. 부여의 궁궐은 핏줄보다 권력을 먼저 본다. 금화왕의 시선이 바뀌는 순간 주몽의 삶은 이미 궁궐 바깥을 향하고 있었다. 궁궐은 조용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선택이 오간다. 웃음 뒤에는 계산이 있고 칭찬 뒤에는 제거가 있다. 주몽은 안다. 여기서 오래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반역을 꿈꾸지 않는다. 그저 살아남고자 한다. 도망은 약자의 선택이 아니다. 살아남으려는 자의 선택이다. 밤이 깊어지고 성문이 열린다. 주몽은 궁궐을 떠난다. 그의 뒤에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만 남는다. 강은 말이 없다. 그러나 질문은 분명하다.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건널 것인가? 뒤에는 추격이 있고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주몽은 주저하지 않는다. 그에게 선택지는 하나였다. 돌아가면 죽고 건너면 모를 뿐이다. 신화는 강이 갈라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사는 다르게 말한다. 그는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강을 건넜다고. 기적은 선택 뒤에 따라온다. 졸본 성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약속된 미래도 없는 땅. 그러나 이곳에는 하나의 여백이 있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 주몽은 왕이 되기 전에 사람을 모은다. 왕관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함께 버텨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배고팠고 불안했고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함께 모였다. 고구려는 굶주린 나라로 시작한다. 농사는 불안정했고 이웃은 적이었으며 전쟁은 일상이었다. 그래서 고구려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싸우고 빼앗고 지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고구려에게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었다. 이 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다. 고구려에는 군인과 백성의 구분이 없었다. 소년은 활을 배웠고 장정은 말을 탔으며 노인은 성벽을 지켰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군대였다. 평화란 말은 이 나라에서 아직 배우지 못한 단어였다. 태조왕의 시대, 고구려는 분명 커지고 있었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이름만으로도 주변을 긴장시키는 나라가 된다. 그러나 나라는 커진 속도만큼 단단해지지 못했다. 부족은 각자의 이름으로 움직였고 왕의 명령은 중간에서 흩어졌다. 강한 나라는 되었지만 아직 하나의 나라라고 부르기에는 느슨했다. 그래서 고구려는 중대한 결단 앞에 선다. 이제는 하나여야 한다. 연맹을 버리고 국가를 택한다. 미천왕은 알고 있었다. 땅을 넓히지 않으면 언젠가 짓밟힌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땅만 넓혀서는 나라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도. 한사군, 수백 년 동안 이 땅에 박혀있던 외부의 상징, 미천왕은 그 상징부터 무너뜨린다.
우리는 남의 변방이 아니다. 그러나 승리는 또 다른 질문을 남긴다. 이 넓어진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소수림왕은 전쟁보다 그 다음을 본다. 칼은 적을 막을 수 있지만 칼만으로 나라는 지속되지 않는다. 법을 만들고 종교를 드리고 배움의 틀을 세운다. 불교는 왕권을 하나로 묶는 언어가 되고 태학은 나라를 운영할 사람을 길러낸다. 고구려는 운영되는 나라가 된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 폭풍 같은 시대가 다가온다. 광개토대왕은 머뭇거리지 않는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은 연속이고 정복은 멈추지 않는다. 지도는 해마다 바뀌고 고구려의 국경은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지금 멈추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그러나 속도는 항상 무게를 남긴다. 승리는 쌓였지만 나라의 숨은 가빠졌다. 군대는 지쳤고 백성은 소모되었다. 광개토가 떠난 뒤 그 속도는 나라 전체에 남는다. 장수왕은 멈추는 길을 택한다. 지키는 것도 전쟁이다. 장수왕은 오래 산다. 그리고 오래 다스린다. 평양으로의 천도는 선언이었다.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가겠다는 선언. 우리는 이제 이 땅의 가운데를 본다. 안정은 찾아오지만 긴 평화는 긴장을 무디게 만든다. 귀족은 강해지고 왕권은 흔들린다. 왕이 죽고 피가 흐르고 정치는 혼탁해진다. 나라가 무너질 때 적은 이미 안에 있다. 그리고 바깥의 시선이 고구려를 향한다. 수나라, 긴 분열을 끝내고 대륙을 하나로 묶은 이름.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더 큰 전쟁을 준비한다. 통일제국은 늘 그렇다. 내부를 묶어낸 뒤에는 바깥을 정리해야 한다. 황제의 눈에는 지도가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빈칸이 아니라 자신의 질서에 속하지 않은 불편한 존재. 다. 그 불편함이 압록강 너머에 있다. 고구려. 그들은 고구려를 단순한 이웃국가로 보지 않는다. 대륙의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눌러야 할 가시로 본다. 사신이 오고 문서가 오고 명령이 온다. 겉으로는 얘가 갖춰진 말투지만 속은 분명하다. 너희는 우리 질서 안으로 들어와라. 고구려는 그 말을 알아듣는다. 들어가면 사라진다. 거절하면 전쟁이다. 그리고 고구려는 늘 그래왔듯 거절한다. 우리는 누구의 변방도 아니다. 전쟁은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을지문덕은 전쟁을 힘의 충돌로만 보지 않는다. 그는 상대를 관찰한다. 수나라의 군대는 크다. 너무 크다. 큰 군대는 강하지만 큰 군대는 느리다. 큰 군대는 배가 고프다. 보급이 길어지면 칼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있다. 기세다. 그리고 마음이다. 을지문덕은 정면 승부를 피한다.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형태를 바꾼다. 작게 부딪히고 빠르게 빠지고 길을 헷갈리게 만들고 잠을 빼앗고 불안을 키운다. 적이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들의 내부에 질문이 쌓이게 한다.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왔지? 언제 끝나지? 정말 이길 수 있나? 그 사이 고구려는 그들이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승리를 확신하는 때다. 그리고 그때 을지문덕은 글을 보낸다. 짧고 차갑고 계산된 문장. 이 전쟁은 지금 이기지 않아도 된다. 이 전쟁은 너희가 지는 순간이 정해져 있다. 전쟁은 칼보다 먼저 마음이 부러질 때 끝난다. 군대는 들어온다.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 말발굽이 땅을 때리고 갑옷이 부딪히고 먼지가 하늘을 덮는다. 처음엔 위압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위압은 피로가 된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길은 길어지고 뒤는 멀어진다. 돌아갈 길이 멀다. 는 생각은 병사의 심장을 먼저 얼린다. 강은 흐른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흐른다. 군대는 건넌다. 그 흐름을 얕본다. 자연은 언제나 조용하니까. 그러나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다. 퇴로는 사라진다. 돌아갈 길이 아니게 된다. 물이 불어나고 흙이 무너지고 발이 빠지고 대열이 흐트러진다. 그때 고구려의 화살이 온다. 단숨에 쏟아지지 않는다. 끊어지고 이어지고 반복된다. 마치 도망칠 틈을 일부러 남기는 것처럼. 도망칠 틈을 남기면 사람은 도망친다. 도망치면 대열은 깨진다. 대열이 깨지면 공포는 전염된다. 물은 검보다 차갑고 공포는 방패를 무너뜨린다. 살수대첩. 이날의 승리는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 긴 계산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자연이 무기가 될 때 인간은 그 앞에서 작아진다. 이겼다. 그러나 환호는 오래가지 않는다. 전쟁은 끝났지만 나라의 체력은 줄어든다. 성은 남았지만 사람은 소모되었다. 승리는 상처를 감춰주지 않는다. 고구려는 안다. 이번 승리가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대륙은 변한다. 수나라가 흔들리고 새로운 힘이 고개를 든다. 각 나라 그들은 수보다 더 세련되고 더 오래 버틸 줄 알고 더 집요하다. 수는 거대한 파도였다면 당은 조용히 다가오는 조류다. 눈치채면 이미 발목까지 들어와 있다. 고구려는 또다시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이긴 나라가 무너지는 건 패배에서가 아니라 승리 후의 방심에서다. 나라 안은 조용하지 않았다. 밖의 위협이 커질수록 안의 갈등도 더 선명해진다. 귀족은 갈라지고 조정은 분열한다. 어떤 이는 싸우자 하고 어떤 이는 버티자 하고 어떤 이는 타협을 말한다. 그 사이에 시간은 줄어든다. 영계소문은 느린 토론을 믿지 않는다. 그는 결정을 믿는다. 그리고 그 결정은 항상 단호하다. 권력을 잡는다. 나라를 움켜쥔다. 질서를 강제로 묶는다. 그의 방식은 차갑지만 효율적이다. 그는 외부를 막아낸다. 그러나 대가는 있다. 강하게 묶인 로프는 언젠가 한 번에 끊어진다. 지켜냈지만 함께 가지는 못했다. 그가 막아낸 것은 외부의 침입이었고 그가 만들어낸 것은 내부의 균열이었다. 영계소문이 죽자 그 균열은 더 이상 숨지 않는다.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누가 나라를 이끌 것인가?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가? 그 질문들이 전쟁보다 먼저 칼이 된다. 그리고 바깥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과 신라의 동맹. 고구려는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포위된다. 사신의 말은 더 이상 외교가 아니라 최후 통첩이 된다. 너희는 이제 혼자다. 혼자인 순간 나라는 작아진다. 적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갈라졌기 때문에. 보장왕의 시대. 이미 판은 기울어 있다. 그러나 고구려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성벽은 여전히 높고 사람들은 여전히 버틴다. 굶주림이 오고 공포가 오고 절망이 오지만 그것만으로는 무너지지 않는다. 평양성. 불이 번지고 연기가 하늘을 가리고 비명이 도시를 덮는다. 성 안의 사람들은 안다. 이 싸움이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존엄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지킨다. 고구려는 무너진다. 왕은 포로가 되고 나라는 끝난다. 기록에는 멸망이라고 적히지만 사람의 삶은 그렇게 한 줄로 끝나지 않는다. 성은 무너져도 기억은 남는다. 이름은 남는다. 언어와 습관과 자존심이 남는다. 떠난 이들은 어딘가에서 다시 살아간다. 남은 이들은 어딘가에서 다시 버틴다.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만든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고구려는 끝났지만 고구려의 방식은 남았다. 그리고 700년이라는 숫자는 멸망의 숫자가 아니라 버팀의 숫자가 된다.